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 드디어 원피스 1152화 내용 전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챕터는 단순한 배경 전환을 넘어 거인족의 숨겨진 역사, 세계 정부의 개입, 그리고 패왕색 패기의 새로운 중요성 등 핵심적인 세계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현재 오다의 파격적인 진행으로 논란 중인 부분까지 전부 분석해보았습니다. 이번 챕터의 표지에서는 야마토가 오타마가 만든 모자를 카와마츠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는 오니아이 야마토의 황금 수학대리 순례라는 연재 표지 시리즈의 일환으로 와노쿠니 캐릭터들의 근황을 가볍게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키쿠가 링고의 새로운 다이묘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표지 이야기는 본편의 주요 줄거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적지만 이전 전장인 와노쿠니의 자녀 스토리를 정리하고 캐릭터들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독자들이 엘바프 전장의 새로운 전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오다 작가가 주요 서사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세계관의 연속성과 캐릭터들의 발전을 유지하는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로저 해적단의 전 멤버인 가바는 신이 기사들이 결코 불멸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루피에게 패왕색 패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그는 조로와 상디를 바라보며 이곳에 패왕색을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합니다. 상디가 코믹하게 자신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다가가지만 가바는 그를 무시하고 조로에게 말을 건네며 그의 몸이 익숙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조로는 자신이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고 루피는 패왕색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며 태연하게 반응합니다. 가바는 조로가 자신의 패기를 인지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점을 질책하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상황을 보조할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조로가 자신의 패왕색 패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루피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패기 숙련이 중요한 측면입니다. 의식적인 제어와 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죠. 가반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조로에게 직접적인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히 강력한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략적인 적용과 제어가 신의 기사 같은 강력한 적을 상대로는 필수적임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전개는 조로의 다음 주요 파워업과 엘바프 내에서의 패왕색 패기의 훈련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로의 패왕색이 새고 있었다는 표현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이 힘을 발산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종종 새로운 패기 사용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로저 해적단의 베테랑 패왕색 사용자로서 가바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즉시 간파하고 지적합니다. 상황을 보조하는 역할에 대한 그의 언급은 1등 항해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단순히 강함뿐 아니라 최고의 적들을 상대할 때 핵심이 될 수 있는 숙련된 힘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능력 각성 이상의 서사적 장치로 조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단계를 제시하고 가반을 루피에게 있어 레일리의 역할과 유사한 임시 멘토로 설정합니다. 또한 신의 기사들의 위협을 더욱 부각시키며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패왕색이 아니라 숙련된 패왕색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상디가 가반의 패왕색 인정에 자신이 해당한다고 착각하며 코믹하게 다가갔다가 무시당하는 장면은 그가 패왕색 패기를 가질 가능성에 대한 팬덤 내의 오랜 논쟁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번 챕터에서 상디의 패왕색 각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로저 해적단에서 가반이 로저의 넘버2로서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상디 역시 루피의 넘버2로서 언젠가 패왕색을 각성할 것이라는 팬들의 강력한 추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디의 이러한 코믹한 반응은 그의 패왕색 여부에 대한 팬덤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팬들이 가반과 상디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메타 서사적 요소입니다. 오다 작가가 가반이 두 사람을 모두 보았지만 조로에게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설정을 한 것은 상디의 패왕색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면서도 그의 각성을 미래에 더 큰 임팩트를 위해 유보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종 사가에서 패왕색 남발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됩니다. 상디를 패왕색 논쟁의 중심에 두면서도 괴물 트리오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오다 작가가 파워업 공개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상디가 패왕색을 얻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힘의 증가가 아니라 그의 깊은 개인적 의지와 연결된 의도적이고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며 일부 팬들의 비판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로키와 하이루딘이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
루피는 로키가 자신의 동료가 되면 하이루딘이 그를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즉흥적으로 로키에게 동료가 되어달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조로와 상디는 로키의 엄청난 덩치와 그가 먹을 음식량 때문에 즉시 반대합니다. 하이루딘은 루피의 본능적인 신뢰를 인정하면서도 제안을 거절하고 로키 본인도 누구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루피가 로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모습과 동료들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반대는 일진모자 일당의 역동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루피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의 본능이 논리보다 앞서는 방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동시에 동료들의 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로키의 누구도 따르지 않겠다는 거절은 그의 독립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캐릭터 묘사로, 이는 그가 단순히 루피의 부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목표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동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루피가 로키를 본능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루피라는 캐릭터의 반복되는 특징입니다. 로키가 누구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가 강한 자신만의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캐릭터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그가 밀짚모자 일당을 돕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며 세계 정부에 대한 증오와 같은 개인적인 동기 때문일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루피의 동료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의 강한 의지와 세계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는 그가 세계 정부와 임무에 대항하는 중요한 동맹이 될 것임을 시사하며 어쩌면 거인족을 이끌고 다시 엘바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루피의 동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묘하게 강조하여 핵심 동료들의 독특성을 유지합니다. 조로와 상디가 다른 거인들과 함께 태양의 세계로 떠난 후 가바는 하이루딘에게 로키를 풀어주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샹크스가 14년 전 하랄드 왕 사건이 발생했던 끔찍한 날에 엘바프에 있었지만 사건 전체를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로키는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년 전 자신과 자룰은 성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지백을 죽인 세계 정부를 증오했던 로키는 아버지인 하랄드 왕에게 세계 정부와의 동맹에 대해 따지려 했습니다. 왕좌 입구에 도착했을 때 로키와 자룰은 하랄드 왕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칼에 찔려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랄드의 실루엣은 뿔과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변신 또는 악마의 영향을 시사합니다. 하랄드가 이무의 도미 리버시를 통해 조종당했을 가능성이 암시됩니다. 로키는 하랄드의 죽음에 대해 누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랄드가 자신의 병사들에게 칼에 찔렸고 이무의 조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로키의 투옥과 거인족의 역사를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이는 세계 정부와 이무에 의한 더 깊고 음흉한 조작을 시사하며 왕을 자신의 백성에게 대항하게 만들고 아들에게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엘바프의 중요성은 단순한 가족 분쟁을 넘어 세계 정부와의 광범위한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록스 디지백이 세계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언급은 세계 정부의 역사적 악행을 더욱 공고히 하며 로키의 행동과 증오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도미 리버시는 일종의 정신신체를 이무가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무의 힘이 더욱 무섭고 규칙을 파괴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랄드가 자발적인 동맹이 아니라 꼭두각시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폭로는 로키의 직접적인 왕 살해 혐의를 벗겨주고 그를 세계 정부 조작의 피해자로 만듦으로써 더 동정적인 인물로 만들고 세계 정부에 대항하는 자연스러운 동맹으로 만듭니다. 하랄드 사건과 동시에 신비한 그림자가 성의 보물 창고를 열고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던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훔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이 열매가 오리지널 0505 열매일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되거나 로키가 이 열매를 먹고 조종당하는 거인들과 자신의 아버지를 물리쳤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랄드 사건 중에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가 도난당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정부가 하랄드를 조종한 것이 이 특정 열매에 접근하거나 이를 훔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열매의 중요성을 크게 높이고 엘바프 갈등 및 세계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이 열매가 오리지널 0505 열매인지에 대한 논쟁은 리카 열매의 역사와 샹크스의 획득 역할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만약 하랄드가 조종당했다면 세계 정부가 이 열매를 훔치기 위해 그의 몰락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세계 정부를 단순히 억압적인 존재가 아니라
특정 힘을 추구하는 약탈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 열매가 오리지널 고무고무 열매라는 이론은 샹크스의 존재와 가우샤 마을에서 취한 행동을 소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지만 이는 후주후의 회상과 모순됩니다. 이러한 모순 자체는 논의 대상이 되며 이는 설정 변경이거나 열매의 여정에 대한 더 깊고 미묘한 진실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줄거리는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를 엘바프의 핵심 맥거핀으로 설정하며 악마의 열매의 기원, 세계 정부의 연구, 그리고 고대 힘과의 연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로키가 이 열매를 섭취했을 경우의 잠재적인 능력과 그것이 현재 서사에서 그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록스 디즈백의 죽음과 세계 정부와 하랄드 왕의 음모에 대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